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잔금을 내는 날 느닷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확정이 되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나는 알지는 못했지만 내 책임이어서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면, 이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통상적으로 적더라도 대출을 끼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명히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까지 받아놓은 은행에서 갑자기 잔금날에 임박해서 대출이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계약금으로 먼저 송금을 했던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고스란히 단 몇 시간 만에 날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요즘 가끔 발생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꼭 특약사항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잔금을 낼 때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근저당이나 압류 등을 잔금 중의 일부로 말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0억 원인데 근저당이 5억 원이 있고 압류가 1억 원이 있다면, 매매 가격 10억 원에서 근저당 5억 원, 압류 1억 원은 잔금날 근저당권자와 압류자에게 각각 5억 원, 1억 원을 주고 말소를 한 후에 남은 금액을 전 주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 5억 원과 압류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계약금 1억 원을 전 주인에게 송금을 했는데, 잔금일 며칠 전에 5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등기부 등본에 갑자기 올라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전 주인,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잔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제가 전에 있던 근저당 5억, 압류 1억 원 이거 풀 때 이번에 들어온 가압류 5천만 원 또 같이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맞는 말이죠. 이 매매 금액이 10억 원인데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금액들을 다 합쳐도 6억 5천만 원이니까 잔금을 칠 때 법무사님이 일 처리만 잘 해주신다면 거래에는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일 이후에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등의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중지를 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렇게 대출 은행에서 계약한 날, 계약일 이후에 권리 변동이 생긴 것을 이유로 대출 실행을 중지를 하게 되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못 내게 되고, 이것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잔금일은 9월 17일이고 그런데 잔금 전인 8월 25일 날 가압류 1억 원이 등기에 올라온 겁니다. 이 대출이 예정되어 있던 은행 담당자와 또 은행 법무사와 통화를 하니까 사정이 이해는 되는데, 계약 이후에 등기부 등본상에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주인인 매도자와 여러분인 매수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매수자는 대출이 나와야 잔금을 낸다니까요. 가압류를 해지해 줘야지 대출을 받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만약에 매도자가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던 재산을 팔아서 잔금을 내던 그건 당신 사정이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난감하게 되는 건 여러분,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특약에 꼭 넣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제3조 제한물권의 소멸이라는 항목을 얘기를 하면서 요 특약사항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특약사항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제3조 제한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잔금일까지 기존에 있던 근저당, 제세공과금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추가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께서 혹시라도 그건 이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3조 얘기를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구를 넣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이 정반대가 됩니다. 자,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매도자가 어기게 된 거죠. 계약일 이후에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이 가압류라는 게 계약일 이후에 떡하니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입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매수자는 양손에 떡을 쥐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계약일 이후에 어찌되었건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겼고, 이것은 매도자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배액 배상, 그러니까 2배로 돌려받아도 되고, 아니면 가압류를 해지할 때까지 잔금을 미룰 수도 있죠.
자, 특약의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벼락을 맞느냐를 가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서로 합의를 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등기까지 등기부등본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가등기까지 올린 거예요. 물론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내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돈을 송금할 때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을 해야 하죠. 그리고 간혹 있는 일이긴 한데 이 오래된 빌라 같은 곳에서 동이나 호수가 헷갈리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그 건물과 내가 보고 있는 등기부등본이 같은 것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부동산이 아파트처럼 딱딱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80년대나 90년대에 지은 건물 중에서 원래 그 건물의 이름은 가동, 나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외벽 페인트를 칠하면서 가동이 A동이 되고 나동이 B동이 되어야지 안 헷갈리는데 가동이 B동이 되고 나동이 A동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은 통상적으로 B, 101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하층을 101호라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층이 201호가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고 또 동네 공인중개사 분이라면 헷갈리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 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본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위법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했더니 위법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을 잔금 전까지 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된 주택이라면 특히 공인중개사분에게 요청을 해서 이 전입세대 열람을 꼭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전입 전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전출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정리를 하느라고 괜한 힘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면 잔금날 전까지 오수정화조 청소도 부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사항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약사항 한 줄이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재산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실천해서 내 가족과 내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